최근에 가장 이슈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조치 추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본 전문가이자 북한학 전문가인 엄경호 박사님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조치에 대한 이제 정부에서 아니면 뭐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반발도 많았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그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잘 모르는 상태지만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좀 가만히 생각을 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이 조치는 아마도 이제 관광의 목적을 둔 것이라기보다도 글로벌 기업 활동의 목적을 둔 것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이제 대기업들은 기업 경영에 국경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실제 왜 그러냐면은 국경의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각국이 그 물품이 왔다 갔다 하고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하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 물리적 국경은 정치적 장벽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치적 장벽은 이제 경제적 장벽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현재 국제 경제는 이제 국가 간의 상호 이제 정체성의 산물이지만은 다른 생산물의 교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장을 동일한 물품으로 이제 교차 경쟁하는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이는 이제 일본과 한국 시장의 성격이 같아지고 있는 상황과도 같은 이제 맥락인 거죠. 공동 시장의 성격이 이제 짙은 상황에서 물리적 국경을 구분하는 이제 여건의 의미는 정치적 장벽을 통한 경제적 장벽을 이제 쌓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한일 출입국 간소화 조치의 대두는 공동 시장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 또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제 1인당 GDP 규모가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각각의 수도를 2시간 거리로 각각의 수도를 방문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제 여건은 이제 공동시장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최적이라는 표현은 좀 약간 좀 그렇지만 하여튼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조치에 대한 화두는 다가올 경제 공동체, 이제 경제 공동체라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뭐 한일 간의 경제를 하나로 합친다는 것이 아니고 FTA 문제도 있으니까 선제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제 경제 공동체 협의 등을 위한 사전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는 현재 이제 한중일 3국 FTA 협상이 지지분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사회적 접근은 이제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자극이 될 수 있다. 한중일 FTA 협상에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따라서 이제 중국은 정치적으로 본다고는 중국은 한일 간 FTA에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한일 간의 출입국 간소화 조치는 이런 경제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FTA 같은 그런 경제 공동체적인 그런 이 시장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출입국 이제 간소화 조치가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 이제 이 조치에 대해서 일부 이제 언론이나 이제 일본 이제 전문가들 이걸 의견을 보면 이 조치가 일본인들의 독도 방문을 우려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한데 피해 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걸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학생들한테. 근데 어느 학생은 실제로 일본인이 독도를 방문해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 뭐 얘기를 하면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뭐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런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학생들은 그런 이제 발상을 할 수가 있다 그러지만은 대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근데 이제 전문적인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교 쪽으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독도 방문을 우려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좀 지엽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배 타고 가는데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일본인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변명은 약간 좀 궁색하다라는 이제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또한 우리 땅이라고 이제 확신하면서 외국인이
방문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도 그것도 좀 약간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인들이 물론 일본인들이 이제 손해상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논리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물론 우리가 일본인들이 손해상 옆에다가 막 말뚝을 자기들이 상징하는 일본을 상징하는 말뚝을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소녀상을 뭐 다른데 옮긴다거나 소녀상을 무슨 뭐 그걸 뭐 그 철조망을 이렇게 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뭐 들면은 너무 이제 독도를 방문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는 좀 너무 좀 궁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일본인들을 독도로 방문하게 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귀청 떨어지게 듣게 하는 것도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이제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이제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대응한다 그러면 그렇게 얘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의 사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언제부턴가 이제 백두산을 방문하는 한국 사람들, 이제 백두산을 방문하는 한국 사람들,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태극기, 뭐 프랑카드, 아니면 선전물, 아니면 이런 뭐 이제 A4 용지만한 그런 이제 유인물 이런 거 같은 걸 엄격하게 이제 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뭐라고 지금 있죠. 저도 이제 작년에 중국 백두산을 갔는데 그 가이드가 상당히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난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의 영토에서 그러니까 중국으로 올라간 백두산 영토인데 그게 북한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다른 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그 영토에서 민족의 영산 백두산 뭐 우리 민족의 정기 뭐 이렇게 부를 했지만 물론 중국도 상당히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일 간 출입국 간섭 조치에 민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일본이 지금 라인이란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SNS 이 어플 그 라인을 지분 확보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총무성에서 압력을 집어넣어서 그걸 지분 확보를 하려고 그런다. 지금 50% 반반인데 그걸 갖다가 1%라도 가져가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여기에 좀 문제에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냐라는 거. 오히려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활동에 국가가 개입한 사례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대놓고 개입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제 제재를 가했었죠. 소부장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경제 제재를 국가가 하는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물론 슬기롭게 우리가 상당히 능력 있게 상당히 멋있게 이렇게 좀 뛰어넘었지만은 지금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총무성이 정부에서 그거를 관여를 한다 보면 우리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일본에게 항의를 했다 아니면은 무슨 뭐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아니면 일본 대사를 조치를 했거나 아니면 이게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일 그 출입국 간소화 조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지금 이 라인 사태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방금 라인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뭐 좀 약간 좀 어린애적인 발상이긴 하지만은 우리도 이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지분 확보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일본 기업들도 합작 회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한 거를 갖다가 전혀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너네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좀 경고성도 좀 날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사 조치라든가 뭐 그런 것도 그러면은 우리 정부도 움직인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거는 좀 없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라인과 이걸 어떻게 보면 맞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바꾼다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출입국 간소화를 시켜주는 대신에 네, 우리가 시켜주는 대신에 라인의 지분을 넘겨라. 이런 그거는 거죠. 전혀 별개 문제죠.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출입국 간소화 문제는 그거는 양 국가 간의 문제고 라인에 대한 지분 문제는 그건 경제 문제인 거죠.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근데 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한일 간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군사적인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동일하게 정치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대처를 한다는 얘기죠. 그 예를 들어서 뭐 한일 간에 서로 이제 뭐 정치적으로 분쟁이 있다 그러면 너네 관광객 안 받아. 이런 일은 솔직히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교류는 교류대로. 그다음에 이제 또 한일 간의 정치적인 갈등은 정치적인 갈등대로. 뭐 그렇게 따로따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가장 요새 최근에 이슈화되는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조치 추진,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라인까지 해서 어떻게 이거를 봐야 할지를 살펴봤는데, 아무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말씀이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